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일로 얘기했고, 이제 자기 공부할 건데, 자기는 뭐 제가 이제 쓴 거니까 머릿말 같은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그 삼명통해를 이제, 보통 이제 삼명통해는 이제 팔자술에 이제 팔자명리에 이제, 여러분 이제 팔자학의 역사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또 근원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좀 죽탕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다음에 사실 그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뭐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데뷔했는데 그때까지는 뭐 공통구간이나 자평진전이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명리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혀. 근데 제가 접천수 서머리 이제 하고 나니 그때부터 접천수도 읽고 뭐 이제 접천수 운동화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제가 팔자술 필살기 내면서 형충이하는데 요새 뭐 형충이야 다 형충이하고 하는데 그게 근원이 어디서 그게 비롯된 건지도 잘 모르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하물며 비교적 근대 역사 그런데 뭐 팔자의 역사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삼명통에는 그 자평명리 이전에 이제 고법들도 이렇게 이제 그 발췌해가지고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여러 가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 가끔씩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삼명통에 읽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우고인 감명지법 이 12상생과 36금수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 운명을 헤아릴 때 12지 그러니까 12지에 더해서 36금수 36마리의 그 짐승을 더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평생 식록과 또 평생 발달, 식록 방향 이런 걸 다 헤아렸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공부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일기 마련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말 외에는 36금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찾아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뭐 중국에 뭐 동물로 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했는데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찾지 못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혹의 어조, 혹의 어외 이래서 혹 조정이 마땅한지 외정이 마땅. 이거 이 삼명통의 원문을 해석해 놓은 그 이런 사주 명리가나 이런 역학자들이 말고 그 삼명통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이미 고급명리 전서나 사고 전서에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많은 책들을 한 곳으로 백과사전 같이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게 그 고금 도서 직성, 그 이제 한기시대 때. 그 다음에 또 가장 큰데 사고전서. 그 모든 책들, 모든 방면의 책들을 모아놓은 책, 그게 사고전서 이러면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그 사고전서에 삼명통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거기 그 술수편에 다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거를 그럼 누가 그런 한글로 이제 그런 걸 사고전서를 이렇게 해석해놓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동양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문학자들이 다 이제 해놨다고.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해놓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 역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명리적인 이런 명리 지식 체계가 없으니까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놨어. 아침이 좋은지 바깥이 좋은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해놓는다고.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는. 조정이 마땅하냐면 국내가 마땅하냐 아니면 해외 근무가 더 낫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이. 그걸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놨지 뭐 아침이 좋냐 아니면 뭐 외가 좋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좋냐 산이 좋냐 또 강가나 언저리 바닷가 등 동서남북으로 정해진 분수를 36금수를 대해서 알았다 이거야. 36마리 동물 가지고 다 풀었다 이거야 옛날 사람들. 그런데 그 술수가 미묘하고 또 자평, 우리가 자평이라는 것은 일간 위주로 보는 이제 팔자수를 자평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평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행학, 그러니까 오행생극제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오행생극제하고는 이 36금수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평으로만 본 게 아니므로 술가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라냐면 이제 술가라 그래 술가. 또는 옛날에는 이제 직업군에서 우리가 이제 명리가, 음양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새는
그 술사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 근데 그 술사라는 말도 2000년도에 askfuture.com이라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으로 쓴 말이에요. 뭐 원래 있었던 말이지만 술사 해가지고 그때부터 술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전에는 그런 말 전혀 없었어요. 안 써. 그래서 이제 술가인데 뭐 술가라고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술가들은 미묘한 술수가 이제 그래서 술가들은 필시제가 여러 방면에 이제 그 유파들의 이제 장점과 이런 걸 다 겸해야만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이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봐요. 하지만 지금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사고전서를 쭉 더듬어 살펴도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 사고전서는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이 사고전서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이런 술수편 관련해서 읽어봤다 그러니까. 오행대의를 시작으로 몇 종의 연관되는 단문들을 찾아 읽어보았지만 그다지 쓸데가 없다. 학자 여우 모성 자열인각이라 했던가. 원래 배우는 사람은 소의 털과 같이 많고 이룬 사람은 기른이 뿔과 같이 드문 법이다. 사정이 이러하면 나는 스스로 연구하고 창작하는 사람이다. 자, 학자요 모성자 열인각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면은 이 책은 굉장히 그 고사성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양 차원에서도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다 새겨가지고 한자를 다 쓰지는 못하고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말들은 새겨서 여러분들이 장문을 하거나 강단에 쓰거나 이런 응용할 수 있도록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뭐 책은 시중에 막 진짜 소의 그 털처럼 많이 나와 있지만 책다운 책은 별로 없어요. 읽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제 학문을 이룬 사람은 원래 드물죠. 오래전부터 12지에 배속된 동물들의 생태와 성향에 바탕을 두고 한 개연의 성정과 행동 패턴의 일면을 밝히는 가벼운 소재들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그 내용이 보잘것없고 일정한 원칙이 서있지 않으므로 별반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지금 그 동물 생태와 관련해서 이런 이론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쥐띠다. 쥐띠는 밤에 주로 활동하잖아요. 꽃감에. 그 다음에 또 쥐가 이렇게 굴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어떻게 신중하게 나오잖아요. 아주 신중하게 타진하고 이렇게 나오고. 또 소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얽매여 있잖아요. 항상 그 자유를 갈구하고, 뭐 그런 식 정도의 설명이지 뭐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제 펼쳐놨다. 그런데 고인들은 이미 사람들이 다양한 삶과 중대사를 두고 36마리의 금수에 비유하여 요긴히 분석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명리를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사기에서 좀 사업한다고 좀 떠나 있다가 왔는데, 대한민국 명리계가 얼마나 죽탕기자 후지게 됐냐면은 막 가르치는 데는 볼때같이 있는데 전부 다 손은 어떻고 지는 어떻고 이러고 하고 무슨 뭐 대주도 안 하고 무슨 진짜 낙하비 본부 낙하부수에다가 뭐야 그거 뭐 구군에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물론 공부하는 사람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뭐든지 다 책 공부하는 건 관계없는데 보면은 진짜 땅콩 같은 지식인데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지금 이 산악계에는 이 문파가 없어요. 이런 문파가. 오직 우리 이수업하면 기본적으로 자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 그 고비용의 이런 명품은 지금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중저가 브랜드를 지향한 것도 아니고 프라다 정도 되는 거거든요. 프라다 정도 우리가 뭐 패션에 비하면 프라다 정도 되는 명품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남대문 그 동대문에서 막 옷사 입으니까 이건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동대문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또 빤스 뭐 10,000원 주고 10장 사서 입는 놈이 빤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의도 말이지 스튜디오에서 내가 잘 찍어가지고 누구나 동영상으로 해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프라다를 진짜 무슨 자판의 남대문에 내가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옷가락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학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만 기본적인 그 자부가 있어야 돼요. 이수업파
자부와 확신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개인에 달린 거지 제가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 감명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명리의 원칙은 연이 본이고 일이 주다. 이것은 자평 이전 전국시대 명리학의 시원을 연 귀국자의 찬문에 연이 일지 본 일위명주로 확정된 사항이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정확한 용어를 알고 정확한 어휘를 알아야 돼요. 명리의 연호는 전국시대의 기곡자예요. 기곡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 안 돼요. 삼명통해를 안 읽어봐도 삼명통해 제목은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서 읽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놈도 안 읽었기 때문에 읽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목도 모르고 있으면 얘기가 안 된단 말이야. 이름, 제목, 용어 이런 거 몹시 중요한 거다. 몹시 정확한 용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얼핏 떠올려 연일의 관계로 동물 상호 간의 관계를 살핀다면 조금 더 개량된 통설이나 고법의 복원을 꾀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보통 가벼운 국리는 그저 잡설 하나를 보태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먼저 동아리 사상가인 왕충의 글을 살펴보겠다. 논형 물세편에 자, 이렇게 동안사상가의 왕충이라는 그 사상가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 논형이라는 책은 여러분 그 교양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논형을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의 그 지적 격파나 차이는 많이 나는 거거든. 응? 여러분들은 왕충도 알고 논형도 알아야 되는데 그 논형을 꼭 읽으라는 아니야. 논형이라는 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야. 지식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요즘은 지식이에요. 혹자는 주장하길 이는 목이며 해당 동물은 호랑이다. 술은 토로 이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다. 축과 미도 토로 소와 양이다. 목은 토를 극함으로 개와 소, 양은 모두 호랑이에게 제압당한다. 해는 수고 동물은 돼지다. 산은 화로 동물은 뱀이다. 자 또한 수로 동물은 쥐다. 옷 또한 화로 동물은 말이다. 수는 화를 극하니 돼지는 뱀을 먹는다. 화는 수로 인해 해를 입음으로 말이 쥐똥을 먹으면 창자가 꼬인다고 한다. 자, 우리 삼명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명통에 보면은, 자, 우리가 좌우충 한단 말이야. 좌우충. 좌우충 하니까, 좌우충 하니까, 쥐는, 자는 쥐잖아요. 쥐는 말 발굽에 발뼈 치어 죽고, 또 말은 쥐똥을 먹으면 창자가 꼬인대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설명하는 거지. 이거 맞지 않잖아. 이게 오행 상극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오행을 가지고 이 12지를 다 설명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왕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행론자들, 그러니까 육아 오행론자들을 부정하는 시선에서 또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이제 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맞는 얘기. 그러나 우리 같은 명가들은 그 당시에 좌우충하고, 그지? 목이 토를 극하고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야. 목이 토를 극하니까 목은 잇목은 호랑이니까 호랑이가 토, 개라든지 이런 거 다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렇게 오행으로 설명하는 게 절대 맞지 않다. 자연생태계라는 것은. 그거를 반박하는 거야, 왕충이. 굉장히 명문이에요, 이게. 이 말을 논박하겠다. 과연 논자의 말대로라면 혈기를 지닌 동물 중에 상호 제압하지 못하는 증거도 나타난다. 오는 말이고 자는 쥐다. 유는 닭이고 묘는 토끼다. 수가 화를 극한다면 쥐는 왜 말을 쫓지 못하는가? 금이 목을 극한다면 닭은 왜 토끼를 쫓지 못하는가? 해는 돼지다. 미는 양이다. 축은 소다. 토가 수를 극한다면 소와 양은 왜 돼지를 죽이지 못하는가? 자, 무슨 말이야? 왕충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야, 오행 논리대로 되는 거 아닌데, 오행론자들은 맨 오행충으로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충이가 이제 그냥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오행론자들한테 논리적으로 덤비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자, 넘겨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다가 왕충이 딱 얘기하기를, 자, 야, 그렇게 뭐 오행 논리대로 이 세상사가 되는 게 아니다. 힘이 센 게 우선 장땡이고, 힘 센 것보다는 혈기가 또 겁이 용맹한 게, 겁 많은 걸 이기는 게 세상의 이치지, 그런 오행 논리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 왕충이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왕충이 맞는 말이 아주 이성적인 그런 사고의 소유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행론자들은 항상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명리 36권수를 공부하면서 내가 하려는 건 오행론자들은 오행론자들대로 낮은 지식 단계에서 그걸 주장한 거고
왕충도 굉장히 식자층에 이성적인 접근을 하지만 좀 더 높은 단계에서 보면은 치밀한 오행 단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라는 취지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자, 근데 27페이지 보면 27페이지에 8번째 공자가 한번 불러주세요. 공자가 양호를 두려워하고 도망가며 땀을 흘린 것은 양호의 안색이 희어서도 아니고 공자의 안색이 푸르기 때문도 아니다. 매가 기러기나 참새를 공격하고 올빼미가 곤이나 기러기를 쪼아먹는 것은 매나 올빼미가 남쪽에서 나고 곤이나 기러기가 서쪽에서 나기 때문이 아니다. 자연적인 근력으로 용맹한가 겁이 많은가에 따라 서로 이기고 복종하는 것이다. 한 집안에는 반드시 논쟁거리가 있고 마을에는 송사가 있다. 송사에는 필시 곡직이 있고 논쟁에는 시비가 있다. 대개 바르지 않고 왜곡된 자는 패하고 옳고 바른 자는 이긴다. 말재주가 좋고 예리한 변설을 지니며 말이 분명하고 유창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으며 언변이 약하고 둔하며 말을 더듬고 달변이지 못한 자는 패할 수도 있다. 됐어요. 그럼 28페이지. 자, 왕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28페이지 맨 그 밑에 그 패러그래프 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목이 토를 이기니 범이 개를 제압한다고 말한 일부 유자들이 단견에 비해 왕충의 논변은 한층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무릇 오행은 절대적인 관계로만 성립되지 않는다. 수와 토, 수화와 같이 양자 간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는 법이 없다.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유기적이어서 어느 것 하나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환경은 필시 변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인과 술은 목이 토를 이기는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합생하는 효용을 나타낸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인과 수를 우리가 목극토의 관계로만 설명했잖아. 왕충이 육아들을 왕충이 이 동안의 사상가인 왕충은 육아 공자 육아의 오행론 사상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껏 그 당시에는 개나 소나 다 공자 제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옛날 한 3, 4년 전만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수한테 배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가르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 이제 뭐 근데 사실 이수 문화들이 많지 않고 이수 다 안다 그럽니다. 근데 저를 직접 본 사람은 내 문화들이나 봤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수를 아는 것처럼 군다 말이에요. 정말 그 음양가가 목극토만 알았겠냐고.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오행론을 대변한다고 말하던 그 육아들이 전부 다 목극토 관계만 얘기했단 말이야.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니까 봐라. 이 둘은.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 인과 술이 어떻게 돼요? 합생하잖아요. 합해서 서로 뭘 하지? 합작하잖아. 합작. 생산하잖아. 이게 극하는 관계하고 합하는 관계하고는 천지 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말 잘못 얘기된 거다. 또 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지? 오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양론에서 파생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오행론자들은 오행과 음양오행을 우리가 동일시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공부가 잡친 거야. 틀린 거야. 음양론하고 오행론은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원래. 모든 중국의 철학자들이 음양론은 다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오행론은 굉장히 미신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버렸던 사람들이 많아. 그게 바로 이제 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명간 오행론을 안 받아줬어. 근데 그 술수가에 의해서만 오행론이 음양론하고 매칭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근자에 와가지고는 거의 다 오행론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밤이 그리면 연락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음양오행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합의 단계를 우리가 보고 이러면은 수와 화가 무조건 서로 극하는 단계로만 가는 게 또 아니다 이거죠. 이게 사랑이. 또 서로 상호 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또 그 사화해에서는 수가 하를 이기는 걸로 자꾸 설명을 했는데 왕충이가 육아들을 비유하면서 그렇지 않다. 둘 다 절멸하는 관계가 된다고 해요. 둘 다 절멸.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12운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병자사
이모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병은 자에서 죽어요. 우리 12운성 보면은 임은 오에서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수화가 서로 죽는다고. 그래서 돼지가 우리가 뱀을 잡아먹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해가 수가 화를 극하니까 돼지가 사와 뱀을 먹지 않냐 하지만 통돼지를 삼키는 큰 뱀도 많아요. 실제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음양과 오행 모든 관계, 우리 생태계는 그게 다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사유가 아닌 동물 생태 비유해가지고 봐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죠. 어디 이뿐이겠는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지에 36마리의 검수를 배당하면 한층 복잡한 관계가 성립된다. 오소리가 닭장을 습격하지만 솔개는 토끼를 사냥한다. 묘가 유를, 유가 묘를 같이 이기는 상황이다. 자, 우리 묘유충 하면은 다들 유금이 묘목을 파괴한다는 게 생각하는 그 어리버리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묘가 유를, 우리가 오소리가 닭장을 습격하는 걸 묘가 유에게 타격을 주는 거죠. 그죠? 또 솔개가 토끼를 사냥하는 건 유가 묘를 충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 그 유에는 우리가 뭐가 있지? 경신이 있잖아요. 그죠? 경신이 있고 묘에는 가불이 있잖아요. 그죠? 응? 이렇게 딱 충하면은 장관들이 움직이면서 요거 두 개가 어떻게 한다? 합으로 묶이면서 서로 기능이 속성을 잃어버려요. 그럼 이게 온전한 글자가 아니잖아, 두 글자가. 요거 두 개가 이미 합해서. 그러니까 둘 다 파괴되는 거야, 둘 다. 기본적으로. 금극목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금극목이 아니라 묘충의 관계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합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충의 합중에 뭐가 중요해요? 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합으로 인해서 무력해지고, 합으로 인해서 생산하고. 2차적으로. 모든 게 결국은 뭐야? 합작용으로 어떻게 된다? 귀결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주와 자연뿐만 아니라 동물계에도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제압당하는 법이 없다. 인간은 지렁이도 먹고 지렁이를 먹은 물고기도 먹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생태계의 최하부에 놓인 지렁이에 의해 시신이 해체된다. 자연계의 질서는 이 같은 식으로 순환한다. 왕충이 말한 근력과 지혜, 민첩함의 이면에는 음양오행이 거스를 수 없는 계기가 작동한다. 이제 간지 회합과 형충 파해 등 제작용은 모두 동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로 설명해 보겠다. 이것이 일찌감치 내린 결론이다. 36금수라는 책은 이제 내가 이런 취지에서 쓴다라고 제가 이제 장문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자수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자부터. 자, 이제 자축인묘 신사오비 심술에. 자, 자를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 내가 지금 첫째는 뭐야? 쥐뛸 수도 있지. 그죠? 또 내가 글자를 쭉 나열했더니 일주에 자수가 있으면은 뭐예요, 그게? 배우자가 쥐뛰죠. 우리가 자평명리 팔자술에서는 일주가 기준이 되지. 일주가, 그죠? 그러니까 일지의 글자가 나겠지, 그지? 자수냐가 일단은 보이지만 오자술로 펼치면 연지의 글자를 중심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팔자술로 할 때는 연지, 일지를 기본으로 나를 다 보고 오자술로 할 때는 연지를 나 기본으로 보고 일지의 글자가 자수면은 배우자가 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배우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배우자가 자수면은 배우자가 뭘까? 쥐라 말이야, 그지? 쥐일 수도 있고 또 뭐야? 제비일 수도 있다, 이제. 아까 그랬잖아. 제비가 어떤 동물이냐,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그 제비가 또 옆에 어떤 동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내 와이프가 제비야. 제비는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우리 제비라고 했는데, 예? 근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제비 새끼가 먹히는 행동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전혀 밖에 나가고 재능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양이한테 감시당하는 그런 위탄 형국의 와이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부터 여러분 학문의 공부라는 것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을 이제 무한 가동해야 되고, 다만 지식적인 체계가 없이 사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생각해보는 사유는 위태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쭉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갖고 또 상상해보고 오늘 배운 거 갖고 상상해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잖아. 36공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일 처음에 오늘 제일 쉽게 공부를 하지만 이 과정의 제일 마지막 과정에 다시 36공주로 돌아와요. 이 표신기라는 거는 나중에 신살론을 공부 다 하고 다시 오자소에 36공주를 적용한 게 이 표신기야. 그래서 공부를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은 이제 각각 동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제비는 철새인데 몸집이 작아도 강나물가니 자의 본주는 견문이 넓고 박식함을 상징합니다. 자, 자의 본주라는 것은 뭐지? 쥐띠, 본주가, 그제? 자, 그런데 이 박식하고 견문이 넓어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쥐띠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제? 못하는 놈도 있잖아. 아무 소리. 쥐띠가 태어났지만 각각 다 다르잖아요. 어디서 차이를 둬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쥐가 일단은 합생했냐, 합작했냐가 중요하다니까. 오주를 딱 뽑아가지고 이 쥐가 쥐띠생이면 합생이 되냐 안 되냐가 일단 중요하단 말이야. 어떤 글자하고. 쥐는 뭐하고 합생된다고? 신자질 수급이 되잖아. 일단 합작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쥐띠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소띠야. 소를 말이죠. 소띠에 내가 아기를 딱 놓으면 우리가 사주보로 좀 잘 보는 사람한테 시간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런 짓 절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자식도 모르는 놈인데 어떻게 잡아주겠냐. 선생님은 선생님만 잘나고 딴 사람들은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동양 오술 체계가 그런 거예요. 동양 오술 체계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비유하지만 우리가 명복 의상사에서 뭐 풍수가든 한의사든 이런 것들이 이 동양술법은 말이야 공부를 쫙 해가지고 딱 직관이 절정에 오른 단계에 오른 사람이 순간적으로 효용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한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의술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안색 보면 바로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온단 말이야. 안전뱅이 못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만한 젓가락보다 더 큰 침을 가져와가지고 딱 쑤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동양 오술 체계가 그런 거야. 사주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게 아까 내가 0.00성취에 딱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걸 딱 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목이 좀 강하네. 이걸 금으로 좀 깨줘야 돼. 이거 벌써 틀린 거야. 동양술법이 그래요. 그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의원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아무데나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은 몸이 좀 뭐 좀 보호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양이하고 다르다 그러잖아. 한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한 6개월 1년 정도 약 먹어줘야 되잖아. 그제? 개뿔고 다 틀린 거야. 그거는 절대 믿으면. 그 다음에 실력 없으면 어떻게 물어봐야지.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되냐, 짚어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 내가 명리학, 철학관 하는 사람들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자기가 배운 지식 체계 가지고 하는 건데, 원래 진짜 이 양이는 달라요. 병원에 가면은 MRI 촬영하고 이래가지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시술하면 되는 거야. 어디에 이상이 있으면 걔네들은 축적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이 동양우술은 안 그래. 동양우술은 딱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확 쏠리거나 아니면 내가 딱 직방 효용을 보거나 이게 정답이야. 심한방. 동양우술 체계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주를 아무데나 가서 이거 맞춰달라고 이거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애가 좋은 시간대 나왔든 나쁜 시간대 나왔든 그거는 그냥 거스를 수 없는 그냥 인연의 문제란 말이야. 옳고 그르고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은 최소한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실은 키워드야. 키워드라는 경우는 뭐예요? 합생 아니야. 합생. 합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G로 되어놨으면 얘가 지금 견문이 넓고 똑똑한 놈인데 이놈이 타고난 포텐셜을 가지고 뭘 하려면은 일단은 뭘 합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태어나게 해줘야 돼?
신홀이 되게끔 태어나게 해줘야 되냐. 신홀이 아니지. 자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자술로 따진다면. 신홀 맞잖아. 자는 자에서 1번이니까 신홀생으로 딱 만들어줘야 돼. 신홀생으로. 일단, 그지? 그럼 신홀에 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내가 계속 맞춰줘야 되겠지. 합작하도록 맞춰줘야만 얘가 기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사주받았다가 어떡 하면 합작이라고는 전혀 안 되고 안 되게 되어 있는 경우가 10중 8구야. 제비는 넓적한 주둥이로 벌레를 잘 잡으므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현대는 콘크리트 지붕 아래 어렵사리 연소를 마련해 새끼를 위해 먹이를 나르느라 물고 뜰 새 없지만 부지런히 키워 다시 강남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바쁘다. 이것은 곧 현재의 창조력과 고단한 삶을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자일주, 병자일주다, 무자일주다, 임자일주다, 그 다음에 쥐띠. 쥐띠는 다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창조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각각 다식하다고 하면 다 자기 다식하다 그래. 여기저기 가서 듣고 보고 하는 게 많아,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딴 거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선생한테 듣는 동물밖에 없기 때문에 참 삶이 고단하다 그러면은 다 인정해요, 그거를. 현대인의 삶이 다 고단하죠. 고단하지만 제비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동물 생태에서 타고나게 돼 있어요. 얘는 해놓고 어디로 한다? 또 강남에 가야만 돼. 쥐띠가 그래. 그래서 어떤 놈은 한국과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금융계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인사로 돈도 많이 벌고 뭐 관련 분야상에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중국 가는 비행기석이 없어서 배 타고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지라 말이야. 근데 그 제비가 두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지? 하나는 합작이 되고 하나는 합작이 안 되니까 달라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또 하나는 좋게 합작되고 하나는 나쁘게 합작돼서 그래요. 좋게 합작되고 나쁘게 합작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또 어떤 놈은 합작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놈은 합작이 참 어렵게 성취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격각이라고 해요. 격각. 우리가 인과 오가 합을 하려면은 5글자 사이의 이격이니까 2글자 있는 걸 격각이라고 해요. 인묘진, 진이라는 글자가 격각이 돼. 인오가 합을 하려면. 진이 있는 사람은 또 어렵게 뭐든지 성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 걸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자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 고단하다. 그런데, 오자술로 봤을 때 일주에 자가 있으면은 배우자가 그렇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은 또한 향연과 연회를 뜻하니 사람들을 모아 먹이고 노는 잔치를 벌리기를 즐긴다. 강의 끝나면 집에 가면 되는데 꼭 선생님 맥주 한잔하고 가요? 뭐 또 끝나면 우리 책거리 해요? 또 파티해요? 하는 건 또 뭐야? 이게 또 다 자수야. 쥐야, 쥐. 이거 제비야, 제비. 자, 우리가 내가 제비하면 다 자수라고 알아야 돼. 제비들이 그렇다. 제비는 사람이 집을 지으면 제 집도 생겼다 하여 기뻐하는데. 성격 좋아요. 왜냐면 남이 지 집도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집을 지었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을 연하라 한다. 그래, 우리 연하자는 거잖아. 이 연이 뭐라고? 제비연, 논연, 연하. 이거는 뭐 완전히 명리서가 아니라 진짜 현대인의 교양서 필독서다, 그치?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장문인데,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주변 환경은 늘 바쁘게 돌아가지만 쉴 때는 한없이 편하게 자고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낼 때가 들어있다. 네, 자기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터지면 또 왕창 퍼져서 쉬어요. 이 샤수가 그래. 고단해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강남도 가야 되고 하고 그러면서도 놀 때 놀고 쉴 때는 또 쉬어요. 창조적이고. 그다음. 제비에게는 동굴 속에서 안식하는 박쥐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자수에는 뭐라고? 제비, 쥐, 또 뭐? 박쥐.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삶이 고단하다는 놈이 그러는 것은 박쥐의 속성이 있어요. 자수의 박쥐의 속성. 공직자나 직장인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을 연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식. 연식이고 하잖아. 그죠?
팔자 본주의 자가 되면 대개 날씬하고 영모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예복이 연미복이라고 그래. 제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팔자 자체에 자수가 있는 사람들, 연월시 어디든지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어요. 연미복같이.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고단하게 열심히 분주하게 나가서 먹이도 잘 잡아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쉴 때는 또 하염없이 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딱 여러분 술가들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몰라도 절대 모른다 하면 안 되고 타고 왔는데 난 사주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이야. 오늘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감기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오로지 자수한 게만 딱 보인다?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어, 뭘. 그거를 뭐 당신은 제비인데 뭐 눈이 넓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설겠어? 그럴 때는 오히려 사람이 모를 때는 말이야 더 용감해져야 돼. 선생님. 아니 말고지 뭐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박치네 박치. 왜? 너 인마 새끼야 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빠지라고 그러잖아.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박쥐 아냐 이거 박쥐 이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배트맨이냐 임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 막 그거 하나로 끝난 거야. 그리고 뭐 선생님이 뭐 박쥐하고 얘기하기도 싫고 사준하고 다음에 한번 와봐 이러고 이제 연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잖아요. 그제 중요한 거는 이게 박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죽탕 돼가지고 막 짬뽕같이 돼가지고 지식치게 하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 무조건 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이것도 어영부영 알면 말이야. 다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 딱딱 이게. 응? 그 선생은 박쥐 한마디로 끝내는 일을 여러분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답이 안 나오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 5분 쉬었다.